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제1리그 일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삿포로는 일부 리그 팀을 상대로는 삿포로의 플레이가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공격적으로 앞선에 힘을 실어주는 성향을 자주 보이는데 이것이 막히면서 오히려 수비적인 난조를 더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는 수비벽을 뚫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잦은데 최근 5번의 대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기도 했다. 이어서 비셀고베는 삿포로를 상대로는 매우 좋은 상성을 가지고 가는 편이다. 특히 어웨이에서도 기대 득점 2위, 기대 실점 최소 1위를 달리는 등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를 이용해서 역습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간바나 마치다 같이 수비와 역습을 가는 자신들과 같은 팀 상대로는 고전하는 면모도 없지는 않았는데 삿포로는 공격적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삿포로가 고베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수비력을 뚫지 못하고 역습에 당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물려버린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고베가 원정에서의 밸런스 또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도쿄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최근 3연패를 기록했는데 3경기 모두 점유율 자체는 도쿄가 더 높았다. 물론 삿포로나 쇼난을 상대로는 상대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이용해서 역습으로 재미를 보았다. 니가타를 상대로도 같은 성향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가타가 지난 시즌 대비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 기동성에서는 도쿄가 니가타를 상회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어서 니가타는 문제는 정적이라는 것이다. 점유율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팀이라서 어느 정도 참작은 해야 하지만 올 시즌 스프린트 숫자가 리그에서 2번째로 적다. 특히 도쿄는 리그에서 스프린트 수치를 4번째로 높게 가져가는 등 상당히 빠르게 이어가는 성향에 강한 편이다. 따라서 니가타가 역습 성향에서는 꽤 약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최근 2번의 패배도 사간도스와 나가사키 상대였는데 두 팀은 모두 기동성을 살리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도쿄가 스피드를 살린 역습 상황에 강한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니가타는 상당히 정적이고 지난 시즌 대비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도쿄가 상당히 역습 지향적으로 간 상황에서는 문전에서의 정확성이 제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지에다 대 에임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지에다는 전체적으로 상대가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약하다. 압박을 풀어가는 데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향이 방해가 되는 것인데 특히 후지에다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잃어버리는 양상이 꽤 잦은 편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에이메가 전방에 힘을 주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케이스가 잦은 편이다. 당장 첫 대결에서도 대패를 기록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어서 에이메는 원정에서는 공격 횟수 자체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은 5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공격에서의 장점은 뚜렷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방에 신경을 쓰는 특유의 성질이 후방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맞불을 확실하게 놓을 수 있는 제프나 구마모토 정도가 아니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진 않았다. 에이메가 전방에 상당히 힘을 주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후지에다는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 에이메가 난전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고 첫 대결에서도 그랬다. 에이메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고시마 대 군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고시마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 에너지를 다 쓰면서 오히려 후반전에 나오는 실점 때문에 경기가 이상해지는 상황이 잦은 편이다. 최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매치에서는 모두 결정적인 실점이 후반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군마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고시마가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이어서 군마는 지난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었다. 4골이나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수비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핀치 상태로 몰아버리는 양상을 보였다. 즉, 상당히 압박 라인과 공격성을 높여서 승부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고시마가 유독 버티려고 나서는 경우가 잦아 군마 입장에서도 해당 전술을 다시 꺼낼 가치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군마가 지난 경기 공격성을 상당히 짙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가고시마는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상황이 길다. 압박의 대응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수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나올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마 승리를 추천합니다.